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0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남양공 홍경주 한성 우윤 최한홍 청성군 심순경 등과 정강필 안당 이유청 이장군 이자를 명수하여 함께 공신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국 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하기를. 예전부터 임금이 대위를 오를 때는 크게 보좌하는 신하가 있어 천명을 도와 공훈을 세운다. 그래서 공로를 보상하되 오직 함부로 베풀지 않고 지나치게 받지 아니하여 위에서는 법대로 이행하고 아래에서는 감히 분수에 넘치게 바라지 않아야 인양의 도리가 통달하고 공리의 풍습이 구원할 것이다. 전에 어려운 시국을 당하여 종묘가 위태로웠으나 덕이 없는 나로서는 감히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였는데 우리 두세 충신이 힘을 합쳐서 그 사이에 분주한 신하들과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사직을 붙들고 우리 백성을 건져서 어려움을 널리 구제하고 나를 후사로 추대하여 선왕의 유업을 있게 하니 내가 감히 그 공을 적다 할 수 없으므로 훈적에 기록하여 영구히 남기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초창할 때에 일이 황급하여 원대한 계책에 어두웠으므로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농공의 분수에 넘치게 하여 우리 현저한 공신까지 허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그의 나라를 탐욕으로 향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갈수록 울분이 더해가니 또한 내가 어찌 감히 함께 허물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늘과 조정에서 나에게 어렵고 큰 기업을 주셨으니 이제 기본을 크게 정돈하여 국맥을 세우고 천명에 보답하지 않고서 아직 뒷날이 있다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습석이 퇴폐하여 사람들이 의를 버리고 이를 향하며 업의를 버려두고 임금을 뒤로 미루어 거의 못하는 짓이 없으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내 마음이 아프다. 고갱, 이목이 되는 여진 신하들이 원대한 계책으로 구제하는 정성을 다해서 나를 계도하여 참람한 과실을 징계하고 공리의 권원을 막아서 여의를 이로 삼아 우리 국군을 장구하게 하려 하니 내가 어떻게 감히 쫓아서 오래 쌓인 때를 씻지 않을 수 있겠는가. 크게 밝은 하늘이 환히 굽어보고 만 백성은 분명히 상성을 가졌으므로 예전부터 대업을 세우고 대통을 잇는 임금은 모두가 하늘이 살피고 무사람이 보는 바이니 내가 어질지 못하더라도 감히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일 수 없다. 내 어찌 공훈 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국시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운수군 이호성, 유순, 김수동, 김감, 운산군 이계, 이계남, 구수영, 덕진군 이활, 장운, 이석번, 신준, 정미수, 박건, 송일, 강혼, 한순, 이손, 유경, 김수경, 윤탁로, 변준, 변사경, 한숙장, 박이금, 유영, 성희옹, 윤형, 홍경림, 강지, 영검선, 유억룡, 윤탄, 신수린, 조세훈, 한세창, 이맹우, 윤여필, 안현군, 성동, 이종희, 허광, 이한원, 유홍, 이기, 성률, 조원륜, 김선, 민효증, 김극승, 황맹헌, 성몽정, 이세응, 장한궁, 한사문, 김임, 조계은, 수안군, 이당, 박이온, 이성은, 신언윤, 윤희평, 강윤희, 이창, 최유정, 최수, 우정, 문치, 서경생, 김계공, 김숙손, 김은, 임원산, 권균, 김준, 김무, 반우영, 이곤 등의 외람된 것을 추가로 바로잡아서 곤권을 맑게 하라.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임금은 인의를 급하게 여기고 도를 말하는 선비는 공리를 천하게 여긴다. 나는 시종 여기에 유념하니 모든 우리 벼슬아치와 선비들은 내 뜻을 잘 알라 하여 의건부에 내렸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경상도 대구 경산 등에 지진이 발생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스군 절도사 한충이 배사하니 임금이 인견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0일 의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전국 공신 등이 이제 삭공되었으니 그 친수한 가자를 개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 공이 없어졌다면 어찌 그 작업을 그대로 따르 띄고 있을 수 있겠는가. 신영홍이 파직된 지 오래지 않아 경직에 서용되었으니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가소사하고 헌부가 다시 아래기를 각사의 구임하는 법을 신명한 지 오래지 않아서 남세중 김공망이 곧 판서에 올랐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직에 돌아가 있게 하소서 하고 간언이 홀로 아뢰기라. 진주목사 김말문은 용렬하고 탐욕스러움으로 진압하지 못할 것이며 양상군수 유세웅이 늙어서 백성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군자 판관 김식은 병이 심하여 결코 행공할 수 없으니 모두 가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김식이 병이 있다면 갈도록 하라. 나무는 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2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이자랄 의정부 우참천으로 이장군을 병조 판서로 유운을 형조 천판으로 박광령을 돈영부 도정으로 윤자임을 승정원 주하승기로 임건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3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별시 문과 별시 무과의 창방을 거행하다. 창방은 급제자의 명단을 읽어 발표하는 것이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3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3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공신 등이 삭적되기는 하였으나 내려준 모든 잔물, 가사, 가자는 다 도로 거두어 들이지 말라. 사신은 논한다. 신이라는 것은 임금의 큰 보배인데 한번 잃으면 아래에서는 믿을 데가 없어 이반하는 마음이 여기서 생긴다. 그러므로 옛 임금의 명령이 나가면 도로 거두지 않기를 마치 쇠나 돌과 같이 굳게 하여 임금의 채모라고 할 만하였다. 전국 공신이 혹 외람되다 할지라도 사나이 맹세가 이미 오래되어 유명의 서약을 저버리기 어려우므로 시설에 따라 그 훈건을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 물건을 그대로 주어 두었으니 식자는 오래지 않아 추복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강목을 강독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법은 가벼이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당시에 뱅배나 편리해야만 고칠 수 있다. 왕한석이 주나라의 제도로 한다는 핑계로 조정의 국법을 변경하여 백성에게 해를 끼쳤으니 혹 경장할 일이 있더라도 그 이해를 깊이 헤아려야 하며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 하며 시간광정응이 아뢰기라. 선교가 지당하십니다. 한 법을 세우면 한 폐단이 생기니 조정의 국법을 가벼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정조에서 극진하게 헤아리지 못하여 폐단이 있게 된 것이 있다면 역시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참천관 박훈이 아뢰기라. 우리나라의 습석이 경솔하고 조급함으로 좋은 법의 아름다운 뜻이 있더라도 준행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자주 갈리므로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며 구차한 기책을 많이 행하니 구임하는 법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구임하는 법은 과연 폐회할 수 없다 하였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강릉부에 날마다 이어서 장마가 지고 날씨가 따뜻하여 동백꽃이 피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밤이 직숙하던 윤자임 등이 하옥대고 이자, 김정, 조광조 등을 잡아 가두게 하다. 밤이고 금중이 소유함으로 승지, 윤자임, 공설인, 주서, 안정, 검열, 이구 모두 정원에 직숙했었다. 등이 허둥지둥 나가보니 연추문이 이미 활짝 열리고 문졸들이 정돈에 서 있었고
건정전으로 향해 들어가며 바라보니 청이의 군졸이 전패 아래 좌우로 옹립하여 있었다. 왕의 구태타구나. 윤자임 등이 밀어 제치고 들어가 곧바로 경련청으로 가니 한문의 안팎에 다등불을 버려 밝혔고 한문 밖에서 병조판서 이장군, 반중추부사 김전, 호조판서 고형산, 화천군 심정, 병지참지 성운이 앉아 있었다. 윤자임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니 이장군 등이 답하기를 대내에서 표신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왔소 하였다. 정원 일기에는 임금이 편전에서 홍경주, 남건, 김전, 정광필을 비밀리 불렀고 이장군 안당은 뒤에 도착하였는데 조광조 등을 주옥에 내리것을 의논하였다 하였다. 윤자임이 말하기를 어찌 정원을 거치지 않고서 표신을 냈는가 하고 곧 승정색에게 청하여 입계하고자 하니 승정색 신승강이 곧 나와서 성운을 불러 말하기를 당신이 성지가 되었으니 곧 들어가 전교를 들으시오 하니 윤자임이 외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였으나 성운이 곧 일어나 들어가려 하니 윤자임이 성운에게 외치기를 승지가 되었다면 어찌 사관이 없이 입대할 수 있겠소 하고 주서 안정을 시켜 성운을 말리게 하였다. 안정이 말하기를 급한 일이 있더라도 사관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어 하고 드디어 성운의 띠를 잡고 함께 들어가려 하였으나 성운이 안정의 팔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오육인이 안정을 밀어냈다. 얼마 안 지나서 성운이 도로 나와 종이 쪽지를 내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 다 의금부에 내리라 하였는데 거기에 적힌 것은 성종원에 직속하던 승지, 윤자임, 공설이, 주서, 안정, 한림, 이구 및 홍문관에 직속하던 은교, 기준, 부수찬, 심다로원이었다. 윤자임 등이 다 옥에 갇히고 또 군부에 명하여 우참찬, 이자, 형조판서 김정, 대사원 조광조, 부제학 김구, 대사성 김식, 도승지, 유인숙, 좌부승지 박세희, 우부승지 홍언필, 동부승지 박훈을 잡아 가두게 했다. 이후로는 사관이 참여하지 않았다.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문이다. 참 갑자기.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리사 네 번째 기사. 밤 오고에 본교, 최세영, 대교, 권예, 이공인 등을 복직시켰다. 이날 밤에 승종은 홍문관, 대간, 한림을 다 재직시켰으므로 그때 일을 기록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구나. 이보다 먼저 병조 참의 김근사, 참지 성운을 성지로 삼고 봉상시 직장 심사순을 가주서로 삼았다. 또 예조 좌랑 이귀령을 불렀는데 아마도 이귀령이 겸 춘추관 기사관이었으므로 한림을 대신하여 일을 기록하게 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귀령이 온 뒤로 곧 최세영 등이 복직되었으므로 이귀령은 곧 물러갔다. 임금이 성운을 불러서 이르기를 조정의 큰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중간에서 지체하여 도리어 어린아이 장난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빨리 전지 곧 조광조를 주의주는 전지이다. 입계하라. 두세 번 재촉했는데도 밤이 다 가도록 결정하지 못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참.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신상이 밤에 예조판서였던 신상을 갈아서 예조판서로 삼고 예조판서였던 남군을 상을 가름하여 예조판서로 삼았는데 다 합의하지 못하고 구전만 하였다. 성은 김근사 등도 이와 같하다. 이 뒤에 와서 곧 아래기를 신이 보건대 조광조 등은 고서만 보고 지치에 이르게 하고자 하였으니 젊은 나이로 갑자기 승진하여 세상을 경력한 일이 없으므로 도리어 인정을 어겨 들끓게 한 잘못은 과연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죄해주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이미 의논해서 한 것이니 조정의 처치대로 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건부의 당상들을 비현합에 불렀다. 정광필, 안당, 김정, 남건, 이장수곤, 홍숙, 성운, 최세영, 권회, 심사순 등이 입시하는 임금이 성운에게 명하여 추구 전지를 기초하게 하였다.
영의정 종광필 남양군 홍경주 공조판서 김전 여주판서 남군 오찬성 이장군 호주판서 고형산 화천군 심정 한성부 좌윤 손주 병조천반 박유령 참이 김근사 참지 성운 호주참이 윤희인 등이 아래기를 조광조 등을 보건대 서로 분당을 맺고서 저희에게 붙는 자는 참가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유의 자리를 차지하고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되 끓이지 않고 후진을 유인하여 괴격이 버릇이 되게 하여 젊은 사람이 어른을 능멸하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여 국세가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흘러가게 하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속으로 분개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므로 침묵하고 다니며 중족하고 섭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유사에 붙여 그 죄를 분명히 바로서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죄인에게 벌이 없을 수 없고 조정에서도 청하였으니 빨리 정죄하도록 하라.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한 사람이 중의를 모아서 주의 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남군이 좋겠다 하며 남군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붓을 들고 엎드렸다. 정광필이 문안 가운데 한 어구를 가리키며 아뢰기를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은 듯합니다. 이 사람이 과격하긴 하였으나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그 정상에 어그러질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과연 고쳐야겠다. 사람이 죄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해야 승복할 것이다. 조정의 뜻에 따라서 하라 하였다. 그래서 조광조, 김정, 김구, 김식, 연자인, 박세희, 박훈의 이름을 써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준도 아울러 써야 한다. 심다름 같은 자는 셈할 수도 없다. 이군은 입직한 한림인데 어찌 죄질 수 있겠는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누구를 우두머리로 합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를 우두머리로 하라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에 대한 추고 전지를 상층 사람에게는 경론하였다는 듯 등의 말로 문제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화부하였다는 등의 말로 문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김식 이상을 상층이라고 유자임 이하를 그 다음이라 한 것이다. 하니 임금이 좌우가 다 옳다 하며 임금과 좌우가 다 옳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들이 늘 한 짓은 다 정의에 핑계되었으므로 그 죄를 이름 붙여 말하기 어려우니 짐작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5일 을사 7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제를 내렸다.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은 서로 분당을 맺고서 저희끼리 붙는 자는 참가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유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괴격이 버릇이 되어 국론과 조정을 날로 걸러가게 하였으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된 일과 연자인 박세희, 박훈, 기준 등이 괴격한 논의에 화부한 일들을 추구하라.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비현합에 나아가 시사하였다. 15일 밤 이경에 나아가 밤을 세웠다. 정광필 한당, 홍경주, 남곤, 이장곤, 고영산, 한세환, 홍숙, 심정, 신상, 이유청, 손주, 박유령, 유희인, 김근사와 함께 경영청에 있었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광필 한당이 홍문관, 천안, 정응, 교리, 송호지, 조우, 수찬, 김전, 부수찬, 심도란, 저작, 경세인, 정자, 권장, 김명윤 등의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짐작하여 처치하소서. 임금이 이르기를 다 파직해야 한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정광필이 안당과 사사로이 말하기를 이 일이 일어난 꼬투리를 모르겠어. 상시 대하던 것을 보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 리 만무하니 참소가 들어간 듯하오. 임금께서 이 일은 대신이 일찍부터 제재했어야 했다고 분부하셨소 하니 안당이 말하기를 강직한 사람들이라도 임금이 대우가 매우 융숙하니 제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였다.
홍숙이 말하기를 이는 워낙 명시의 일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충주시로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정광필 안당 신상이 아뢰기를 제재하지 못하였으니 신등에게 워낙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위에서 말을 다 하게 하심으로 알면 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었으며 신등은 그 올라가 말길까 염려하여 감히 제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께서 과격하다고 생각하시어 그러게 여기시는 걸 옳겠으나 이제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혔다고 지칭하여 조해주면 사방의 인심이 듣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또 명시의 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지나친 일이 있기는 하나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 패단을 바로잡으려다가 또 아래 사람들이 다들 귀머거리나 소경처럼 잠잡고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그대는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패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언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일이 크게 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조정이 이미 죄 주기를 청하였거니와 유사가 추구하면 그 죄가 절로 드러날 것이다. 하며 정광필 등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정이 청하였다 하셨으나 이는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신등이 왔을 때 먼저 와 있던 사람이라 홍경주, 남고, 심정, 김전, 고영산 등을 말하기를 임금께서 죄를 청하라고 시켰으니 이것은 다 임금의 뜻이다 하였는데 임금께서 이렇게 분부하시니 참으로 신은 알 수 없습니다. 신이 대내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아뢰었거니와 만약에 굳이 조정의 일을 거르쳤다고 한다면 임금께서 호오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신등은 저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죄주기를 청했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이 부름을 받고 달려오니 이미 청주에 단자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추고 전지는 인심에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므로 반복하여 아뢰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를 죄주기 하루 전에 남군이 갓을 쓸고 밀지를 가지고서 밤에 정광필을 만나러 갔는데 정광필이 막연히 접대하지 않았으며 한문 밖에 모였을 때 정광필이 남군을 쏘아보니 남군이 무안해하였고 정광필이 질문하면 남군이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고 번번이 이 장군을 보고 희강 그대가 말씀드리시오 하였다. 정광필이 이처럼 엄중하였고 임금 앞에서 혹 미사로 또는 정론으로 힘껏 아뢰어 감오를 바랐는데 이것이 어찌 한갓 조광조의 무리를 위해서였겠는가? 국가를 위해서였다. 선인이 없어지면 나라가 따라서 위망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대신의 나라를 근심하는 생각이 어떠하였겠는가? 이것은 정광필이 확연히 바른 것을 지켜서 끝내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니 참으로 이른바 사직신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일이 크게 걸러지게 된 까닭을 대신은 깊이 생각하라 하였다. 충주시로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전승지, 유인숙, 공설인, 홍은필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미 가두라고 명하셨으므로 다 옥에 갔었는데 이제는 또 명하여 놓아주시니 그 까닭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중심으로 나라를 도왔을 따름입니다. 신은 전에 저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섬겼는데 혼자 용서받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도로 옥에 가서 함께 죄받도록 하여 주소서. 이날 아린 것은 김건사, 성운이 번갈아 징계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들이 모두 너희들은 저들에게 관계되지 않는다고 함으로 놓아준 것이다. 물러가라. 하며 유인숙 등이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충주시로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한승부, 좌윤, 민상한, 우윤, 최한홍, 호조 참판 김당, 공조 참판 윤세호, 이조 참판 윤은보, 예조 참판 최명창, 예조 참의 윤은필, 이조 참의 정충량, 형조 참의 정순붕 등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에게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상상의 대우가 융숭함을 믿고 그 배운 바를 행하여 인심과 풍속이 순우하게 되고 조정이 청명해지게 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은 분당으로 지목하여 죄주려 하기에 이르렀으니 신등은 임금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놀라움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붕비라고 한 말은 과연 붕당이라 한 것이나 비슷하다. 또 조정에 크게 그르쳐진 일이 있는 것을 경등은 모르는가 하며 민상한 등이 면대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참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6번째 기사 이조 판서 남곤이 병 때문에 물러가니 명하여 고영산을 대사원으로 윤희인을 대사관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7번째 기사 부수찬 10년원 전 주서 2기 안장 전 대사관 이성동 전 지비 박수문 사관 유여림 장령 이청 김인손 헌납 임건 지평 이희민 이영경 정은 이부 김익 홍문관 전환 정응 교리 송호지 수찬 권전 저작 경세인 정자 김명륜 권장 등이 동사로 아뢰기를 이를 같이 한 사람들이 이미 주의를 입었으니 옥에 가서 그 주를 함께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으며 여러 번 아뢰었으나 역시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8번째 기사 조광조 김구 등이 공초하다. 정광필 안당 등이 면대를 청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들어오기 전에 추안을 먼저 드리라 하고 드리어 추관 김전 이장군 홍숙 등을 인견하고 나서 지만 취초와 조유를 명하였다. 이에 김정은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4세입니다. 나이가 젊고 우직한 데다가 상품도 좋고 급한데 외람되게 육경에 오르며 늘 스스로 조심하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하는 논사할 때에는 한결같이 올바른 데서 나오게 하려고 힘쓰고 밤낮으로 근심하여 왔을 뿐입니다. 서로 분비를 맺고 괴격이 버릇이 되어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걸러가게 한 일은 신에게는 참으로 없습니다. 하고 김구는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 32세입니다. 성품이 본디 어리석으나 다만 고인 사우의 도움을 사모하여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과 교유하였을 뿐 인물을 진퇴하는 것은 하류가 할 일이 아니며 착한 자를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자를 미워하여 한갖 공론을 가지고 서로 시비하였을 뿐입니다. 분비를 맺고 괴격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을 날로 흘러가게 하였다는 것은 신의 뜻과는 다릅니다. 하였고 김식은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외람되게 천언을 입어 뽑혀서 대관이 되었고 과거에 급제하에서는 대사승으로 승수되었으므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곤요의 지혜에 있지 않으므로 인물을 진퇴한 일이 전혀 없으며 분비를 맺고 괴격이 버릇이 되어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흘러가게 하였다는 것은 신이 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조광조는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8세입니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믿는 것은 임금의 마음뿐입니다. 국가의 병통이 이의 근원에 있는 줄로 망령되게 생각하여 국맥을 무궁한 터전에 새롭게 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고 윤자임은 공초하기를 슬프다. 신의 나이는 32세입니다. 성품이 본디 광우하나 다만 옛사람의 글을 읽어 시비를 조금 합니다. 국가에서 일을 논할 때 혹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과 서로 뜻이 같으므로 함께 교유하였을 뿐입니다. 그의 논의가 괴격하였는지는 모르겠으며 사설이 서로 보호하였다는 것은 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였고 기준은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28세입니다. 젊어서부터 옛사람의 글을 읽었으므로 집에서는 효제를 다하고 나라에서는 충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뜻을 같이하는 선비와 고도를 강구하고 국가가 반드시 여순의 정치에 이르게 하고자 하여 선한 자는 허위하고 선하지 않은 자는 미워하였습니다. 조광조는 젊어서부터 사귀어왔으며 김식, 김구, 김정은 늦게 상종하였는데 그 논의가 괴격한지는 모르겠으며 함께 교유하였을 뿐이고 서로 보호한 일은 신에게는 참으로 없습니다. 하고 박세인은 공초하기를
신은 나이는 29세입니다. 나이가 젊었을 뿐 아니라 성품도 소우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행금이 없으나 옛사람의 글을 읽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일에 임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이 신의 직분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신이 젊어서부터 교유하였고 김정, 김구, 김식은 늘 교유하였으나 그 논의가 괴격한지는 모르겠으며 상종하였을 뿐이고 참으로 서로 사사로이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고, 박후는 공초하기를 신의 나이는 36세입니다. 성질이 본디 미열하나 옛사람의 글을 읽었으므로 입신, 행기를 옛사람과 같이 하기로 스스로 기약하여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 어버이에게 효도하려고 밤낮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또 사우가 없으면 성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광조, 김정, 김식, 김근우가 서로 교유하였을 뿐이고 그 논의가 괴격한지는 모르겠으며 사사로이 서로 보호하였다는 것은 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지만 취초는 지만 초사를 받음을 말한다. 즉 죄인에게 자복을 하는 공초를 받아내는 것이다. 지만은 자복이 늦었다는 뜻으로 죄인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여 오다가 늦게 승복하니 미안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 중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중조 7월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9번째 기사. 정강필을 한당 홍경주, 한세환, 심정, 이청, 이유청, 신상, 손주 등이 입대하였다. 김전, 이장군, 홍수군 먼저 들어와 있었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과연 성명의 대우가 융숭한 것을 믿고 과격한 일을 하였으나 옛 선인, 군자라도 개혁하는 일이 있게 하려면 역시 과격한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붕비의 말은 경한 것이 아니므로 행여죄를 지나치게 있게 되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들에게 과격한 잘못이 있게 된 것은 임금께서 너그를 용납하신 소치인데 중부를 가한다면 언로에 크게 관계될 것입니다. 하고 안당도 그와 같이 아뢰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저 사람들은 임금께서 다 뽑아서 현료의 반열에 두고 말을 다 들어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주의 주면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임금의 마음인데 저 사람들이 시중으로 오래 있었으니 내가 어찌 죄주고 싶겠는가. 과연 조정에 일러봐 이렇게 죄주지 않으면 더욱 그르쳐지릴 것이므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이콘데 완전 하였다. 이 요청이 아뢰기를 저 사람은 참으로 붕비라 하여 중죄를 준다면 옳지 않습니다. 조정이 폐조를 겪은 이래로 말하기를 꺼려서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는데 성명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너그를 용납해 주는 것을 믿고서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더러는 과중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한세관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붕비의 말은 국가의 일을 거르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성상께서 너그를 용납하시는 것을 믿고서 걱정이 말할 수 있었는데 심하게 죄준다면 뒷패단이 또한 많을 것입니다. 이 일은 나라에 크게 관계되므로 국가에서 장언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성정조에서는 대간이 과중한 말을 하면 면대해서 힐책하셨는데 근래엔 대간이 과격한 말을 하더라도 임금께서 힐책하지 않고 너그리 용납하셨으므로 저 사람들도 상상을 믿고 걱정이 말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저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심정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의 이런 중론을 널리 채용하고 널리 후패를 염려해 중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신상이 아뢰기를 걱정이 말하여 숨기지 않는 것은 성조의 일입니다. 저 사람들이 스스로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났다고 생각하여 우충을 다하고자 알면 모든 것을 말하였는데 임금께서 죄해 주시는 것은 사직을 위해서이겠으나 이제 굽은 것을 지나치게 바로 잡으면 조정의 일이 도리어 그르쳐질 것입니다. 그일 성하게 고명하여 치우쳐 막히는 사사로움과 혈기로 인한 노여움을 다 능히 버리셨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시니 전하께서 물 흐르듯이 간언을 받아들이신 일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사에 크게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고 홍명주가 아뢰기를 조광조 등은 과연 임금께서 너그를 용납하시는 것을 믿고 과격한 일을 많이 하였으나 대신도 언로가 통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제지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나쁜 일에 버릇이 되어 말하지 않아야 할 선왕의 구법에 관한 일도 의논하여 변경
하고자 하여 천의를 진동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지나치게 죄주게 될까 염려되므로 아뢰는 것이니 군의를 모아서 다시 더 짐작해야 합니다고 선주가 아뢰기를 조광조 등에게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짐작하여 상벌이 알맞게 해야 합니다. 하고 승지 김건사가 아뢰기를 죄가 물증보다 지나치면 성덕에도 누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죄주는 것이 아니니 사사로운 노여움이구만. 과연 당초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제는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과격한 버릇을 구제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 죄입니다. 이제 듣건대 조광조 등이 처음에는 이 일이 위에서 나온 줄 모르고 중간에서 변경이 있는가 하여 곧 나오지 않고 제 집에서 주저하였다 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성종조의 임사홍이 한짓과 같다면 참으로 매우 간사하니 죄주는 것이 과연 마땅하나 조광조 등은 바른 도로 임금을 섬기려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붕비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신상이 아뢰기를 저 사람들이 제 몸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였다면 과연 매우 죄주어야 하겠으나 이는 옛 글을 배웠으므로 다만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려다가 저도 모르게 이토록 지나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논하여 시비하는 것은 대간의 직분인데 붕비라고 지목하여 사측했으면 후세에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또 사기가 저상될까 염려됩니다. 아랫사람의 말은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고 한세관이 아뢰기를 패습을 구제하려다가 도리어 지나치게 되면 그 폐해가 큽니다. 이 사람들을 죄 주는 일은 종사에 크게 관계됩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말이 없었다. 기사관 최세영이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꼬투리를 모르므로 이를 기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매우 중한 일인데 만세 뒤에 무엇에 의하여 사실을 상고하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근본을 들려주소서. 또 조광조 등에게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쓸 뿐입니다. 하고 기사관 이 공인이 아뢰기를 근본을 모르고 어떻게 일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조광조 등에게 과격한 일이 있었더라도 어찌 자신을 위하여 꾀하였겠습니까? 다만 나라의 일을 위하다가 이렇게 되는 줄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정광필 등이 다 경영청으로 물러가 앉았을 때 정광필이 안당을 보고 임금께서 생살에 관한 말을 하신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10번째 기사 대사관 류희인이 아뢰기를 간밤에 조정에서 단자를 써서 아랠 때 신의 이름도 썼으므로 따로 아뢰지 않았으나 이제 언책을 맡았으며 이 일은 매우 큰 일이므로 상상을 믿고 알며 무엇이나 다 말하였으니 과격한 일이 있더라도 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만 하고 말더라도 사기는 자상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광조 등의 이런 조정에서 이미 죄다 안다 하며 정광필 안당 신상이 아뢰기를 조광조 등의 죄는 정상으로 말하면 파직만 해야 할 듯한데 이제 임금의 뜻을 보면 지나치신 듯합니다. 하고 정광필이 또 아뢰기를 조광조 등의 일은 대간과 홍문간에는 관계되지 않으니 갈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대신 일찍부터 능히 제지하였더라면 어찌 오늘 같은 일이 있겠는가. 조정에서 이미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역시 그 일을 알만하다. 대가는 바야흐로 조광조 등과 함께 주의받기를 청하니 갈지 않더라도 취직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정광필 등이 도와내기를 대가는 과연 눌러 있을 수 없겠으나 홍문관의 경우는 복직을 명하신다면 어찌 행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영사는 후중하여 대사안이 되어 마땅하나 지금 사방에 흉년이 들고 경기가 더욱 심한데 구황에 관한 모든 일을 고영산이 오로지 맡았으므로 대사흔의 직임이 중하기는 하나 호조의 일도 중하니 고영산을 도로 호조에 눌러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호조판서는 눌러있도록 하라. 홍문관은 갈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파릉군 이경이 아뢰기를 특근대 조광조 김정 등이 하옥되었다니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므로 아주 답답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 대신들이 조광조 등이 국사를 그르친다 해 죄주기를 청함으로 죄 주는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16일 병호 첫 11번째 기사 김전 이장군 홍숙이 조광조 등의 죄를 조율하여 아뢰었다. 원율이 없으므로 비율로 맞추었으나
지극히 과중함으로 신등은 크게 놀랍습니다. 듣건대 조광조 등이 지만 취초 때에 다들 통곡하며 성명만 믿고 국사를 위하고자 하였을 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기에 신등이 이 말을 듣고 매우 측은하였습니다. 이 율로 죄주면 만세에 관계될 것입니다 하고 조광조의 옥중소와 함께 드렸다. 그 주율에는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은 서로 분비를 맺어 저희끼리 붙는 자는 청가하고 저희와 뜻이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로 서로 의지하여 권료의 자리를 차지하고 후진을 유인하여 괴격이 버릇이 되게 하여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흘러가게 하며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그 세력이 치열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으니 그 죄는 다 참하고 차자를 종으로 삼고 재산을 관에 물사는 데 해당합니다. 곧 대명률을 간당조이다. 윤자임, 기준, 박세희, 박훈 등은 조광조 등의 괴격한 논의에 부하하였으니 죄는 수정이므로 1등을 감하여 각각 장 100, 유 3철에 차하고 고신을 진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고 조광조 등의 옥중소에는 모두 망령되고 어슬프며 우직한 자지로 성조를 만나 경련에 출입하여 경광을 가까이 할 수 있었으므로 우리 임금의 성명만을 믿고 우충을 죄다 말하여 무사람이 시기를 범하되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을 헤아리지 않아 우리 임금이 요순 같은 임금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제 몸을 위한 꾀이겠습니까? 천일이 비추는 날에 다른 사심이 없었습니다. 신등의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나 사류의 화가 한 번 시작되면 뒷날의 국가의 명맥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천문이 멀어서 생각을 아랠 길이 없으나 잠자코 죽는 것도 참으로 견딜 수 없으니 다행히 친히 국문하시는 것을 한 번 허가해 주시면 만번 죽더라도 한이 없겠습니다. 뜻은 넘치고 말은 막혀서 아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